1457년 조선 강원도 영월 밤이었습니다. 한 사내가 강가에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품 안에는 나라의 왕이 있었습니다. 죽은 왕이었습니다. 아무도 그 왕의 시신을 거두려 하지 않았습니다. 건드리는 자는 삼족을 멸한다. 왕명이 내려져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사내는 지금 그 시신을 두 팔로 안고 있었습니다. 두려워서 온몸이 떨렸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어뭉도. 그리고 그의 품 안에서 잠든 왕은 단종.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왕이자 가장 어린 나이에 왕자를 빼앗기고 가장 외로운 곳에서 숨을 거둔 소년 군주. 오늘 저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한 명은 왕이었고 한 명은 호장이었습니다. 한 명은 역사에서 지워졌고 한 명은 역사가 기억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만난 그 밤, 그 짧은 순간이 6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눈시울을 뜨겁게 만듭니다. 단종의 이야기는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슬픔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1441년 단종의 어머니 현덕왕후는 그를 낳고 단 하루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 문종은 아들을 품에 안으며 울었을 겁니다. 그러나 문종 역시 병약한 몸이었습니다. 단종이 12살이 되던 해 문종도 세상을 떠납니다. 왕위에 있은 지 불과 2년 2개월 만이었습니다. 어머니도 없고 이제 아버지도 없습니다. 12살의 소년이 혼자 왕이 되었습니다. 조선의 왕좌에는 이제 어린아이가 앉아 있었고 그 주변에는 이미 탐욕스러운 눈빛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눈빛들 중 가장 강렬한 것은 단종의 삼촌 수양대군의 것이었습니다. 세조가 될 그 남자는 조선의 모든 권력을 손에 쥐기 위해 치밀하게 잔인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453년 수양대군은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훗날 역사는 이것을 개유정난이라 부릅니다. 그날 밤 단종의 충신들이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영의정 황보인, 좌의정 김종서, 단종을 지키던 모든 기둥이 한순간에 잘려나갔습니다. 13살의 단종은 그날 밤 무엇을 느꼈을까요? 자신을 지켜주던 사람들이 하나씩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그 어린 왕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2년 후인 1455년 수양대군은 마침내 조카에게 선의를 강요합니다. 단종은 왕위를 내놓았습니다. 나이 15이었습니다. 왕이 된 지 겨우 3년 만이었습니다. 그 어린 소년에게 아무도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상황이 된 단종은 한양 궁궐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세조에게 단종의 존재는 언제나 불안이었습니다. 1456년 사육신의 단종 복위 운동이 발각됩니다. 박팽년, 성산문, 이계, 하위지, 유성원, 유흥부 6명의 충신이 목숨을 걸고 단종을 다시 왕좌에 앉히려 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처형당했습니다. 그것도 능지처사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세조는 분노했고 단종은 그 사건의 빌미로 서인으로 강등됩니다. 왕에서 상왕이 되었던 소년이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었습니다. 1457년 봄 단종은 강원도 영월 청령포로 유배됩니다. 청령포? 삼면이 강으로 막히고 한면은 절벽인 곳. 배를 타지 않으면 나갈 수도 없는 천연의 감옥이었습니다. 그곳에 단종은 혼자였습니다. 시종 몇 명을 제외하면 아무도 없었습니다. 17살의 소년이 그 외딴 곳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단종이 청령포에서 쓴 시조가 전해집니다. 자규루에 혼자 앉아 두견새 소리 들으며 피 토하는 울음소리 내 마음인 듯 흐르네. 자규는 두견새입니다. 옛사람들은 두견새가 피를 토하며 운다고 했습니다.
나라를 잃은 슬픔에 울다 울다 피눈물을 흘린다고. 단종은 그 새소리에서 자신을 보았겠지요. 그의 여름 큰 홍수가 나서 청령포가 물에 잠겼습니다. 단종은 영월 읍내 관풍원으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그 가을이 왔습니다. 1457년 10월 24일 세조는 단종에게 사약을 내립니다. 공식적인 기록은 없습니다. 세조의 명의였는지 신하들이 독단으로 처리했는지 역사는 그 진실을 완전히 밝히지 못했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그날 17살의 단종이 숨을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얼굴도 모르고 아버지도 일찍 잃고 왕자도 빼앗기고 충신들이 죽어가는 걸 지켜보다가 천리타양 외딴 강가에서 혼자 눈을 감았습니다. 17살이었습니다. 단종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시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건드리는 자는 삼족을 멸한다. 그 공포 앞에서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돌렸습니다. 영월의 호장, 어몽도. 그는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무도 없다는 것을, 왕의 시신이 홀로 버려져 있다는 것을. 그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족들이 물었겠지요. 어디 가려 하오? 어몽도가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옳은 일을 하다 죽는 것은 두렵지 않다. 그는 홀로 나갔습니다. 밤에 아무도 없는 강가에서 왕의 시신을 두 팔로 안았습니다. 어몽도는 단종의 시신을 영월동을 지산 지금의 장릉이 있는 그 언덕에 몰래 묻었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삼족이 멸해질 것이 두려워 가족을 데리고 어디론가 도망쳤다고도 하고 끝까지 영월에 남았다고도 합니다. 기록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이름은 역사에서도 한동안 지워져 있었으니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몽도는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군사도 없었고 권력도 없었습니다. 지방의 작은 관리였습니다. 그는 단종을 살릴 수 없었습니다. 세조를 막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였습니다. 죽은 왕의 몸을 땅에 묻어주는 것. 그 단 하나의 일을 그는 했습니다. 세상이 등을 돌렸을 때, 모두가 두려워 고개를 숙였을 때, 한 사람만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세조는 평생 단종의 죽음에 시달렸다고 전해집니다. 꿈에 단종이 나타나 피를 토했다고도 하고 종기가 온몸에 퍼지는 병으로 고통받았다고도 합니다. 역사는 그것을 인과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단종의 공식 복권은 무려 241년이 흐른 뒤에야 이루어졌습니다. 1698년, 숙종 24년, 조정에서 오랜 논의 끝에 결정이 내려집니다. 단종, 복이. 그의 묘가 단종으로 정해지고 그가 묻힌 영월의 무덤은 능의 격식을 갖추게 됩니다. 장릉, 그리고 어몽도의 이름도 비로소 역사에 올라갑니다. 어몽도는 공조 참판에 추중됩니다. 죽은 뒤에야 받는 벼슬이었습니다. 살아있을 때 그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도망 다녔고 숨어 살았고 기록조차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결국 그를 기억했습니다. 지금 영월 장릉에 가면 단종의 능 가까이에 어몽도의 정묘비가 있습니다. 충신이 왕의 곁에 영원히 함께 있습니다. 살아서는 이루지 못한 것을 죽어서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단종의 능 앞에는 해마다 제사가 올라갑니다. 영월 주민들은 지금도 단종 문화제를 열고 그 소년 왕을 기억합니다. 600년 전 강가에서 혼자 눈을 감은 17살의 왕을, 그 왕의 시신을 두려움 속에서 안아올린 한 사내를.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내가 그날 밤 영월에 있었다면 과연 어몽도처럼 할 수 있었을까? 삼족이 멸해질 수 있다는 공포 속에서 아무도 없는 밤에 혼자 나가서 그 시신을 안을 수 있었을까?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랬듯이 저도 모른 척 했을 것 같습니다. 가족을 지켜야 한다고, 내가 나선다고 달라지는 게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몽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웠을 겁니다. 두려움보다 더 큰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차마 못 본 척 할 수 없는 마음. 사람이 사람에게 해야 할 마지막 도리. 역사는 위대한 영웅들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한 명의 보통 사람이 두려움 앞에서 내린 단 하나의 결정이 역사의 가장 빛나는 페이지가 됩니다. 어몽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단종은 그 한 사람 덕분에 홀로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17살의 왕이 눈을 감은 그 강가에서 지금도 청령포의 강물은 흐릅니다. 그 물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오늘도 조용히 흐르고 있습니다.